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0년을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시니어, 젊게 사는 시니어, 멋있는 시니어, 멋있게 늙어가는 시니어,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 라스베가스에 많은 분들 기억하실걸요. 옛날에 김 시스터즈라고, 지금 뭐 젊은 아이들 뭐 해외 유명하다 뭐 그거 뭐 비할 바가 아니었죠. 당시에 원조 한류를 일으켰던 김 시스터즈의 제일 리더이시자 큰 언니이신 김숙자님이 이곳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나눈 적은 없는데요. 교회 모임이라든가 몇 곳에서 제가 이분을 뵌 적이 있는데, 와, 저는 이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옆에 계신 분이 김 시스터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 시스터스는 아니까, 와, 그분이 여기 계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처음에요. 뒷모습 보고, 제 앞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예, 뒷모습 보고 그분이 한 50대, 60대 이렇게 봤어요. 처음에는. 와, 되게 젊어 보신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강단 위로 올라가는데 또 막 올라가는데, 와, 뒷모습은 그냥 50대예요. 50대고 앞에 딱 올라가셨는데 좀 멀리서 좀 보이니까 좀 화장을 약간 좀 진하시게 하셨는데, 멀리서 보시는데 이제 옷 입은 자태하고 이 자태를 보니까, 와, 앞에서 봐도 뭐 60대 이상은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분 연세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1939년생이시래. 저희 어머님보다 연세가 위시고 저희 아버님 거의 저희 아버님 연세예요. 저희 아버님 38년생이신데 39년생이시래요. 야, 연예인은 다르구나. 야, 진짜 멋있다. 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신 거야, 지금. 예. 아흔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야, 너무나 젊으신 거야, 너무. 그래서 몇 번을 라스베가스 뵀어요. 참 이분 보고 진짜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분이 있어요. 한국의 닉 우스터라고 불렸던 여영기 님이 계셨어요. 예. 여영기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뭐 저한테 이제 형님 빨이죠. 60년생이시니까. 예. 아유, 김숙자님이랑 비교하면 진짜 베이비인데요. 예. 60년생이신데요. 이분이 되게 멋쟁이 할아버지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예, 부산에서 양복점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본인의 옷 올린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히트를 쳤어요. 너무나 멋있는 할아버지예요. 실제 뭐 손주도 있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너무나 멋있었고, 이분이 신체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뭐 키가 크고 뭐 이런 분도 아니야. 키도 작아, 솔직히 이분. 근데 옷을 너무나 멋있게 입고 다니까, 야, 진짜 멋쟁이 할아버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할아버지 이분을 보면서, 여영기님을 보면서,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유튜브 채널도 했어요. 유튜브 채널 했는데 유튜브 채널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저도 유튜브 채널 보고 좀 이게 놀리는 거 아닌데, 이분이 사진만 봤을 때 너무 멋있었거든요. 인스타그램이 엄청나게 인기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를 하니까 부산 분이라서 사투리를 쓰시는데, 좀 외모와 너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 외모는 어디 이탈리아 밀라노에 서 계실 것 같고, 예, 이탈리안 말, 프랑스 말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이런 외모였는데, 부산 사투리를 너무 구수하게 쓰시니까 좀 환상이 깨졌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생각보다 잘 안 됐는데, 하여튼 멋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할아버지, 백발 할아버지가 패션 모델로 나왔는데, 와, 이 할아버지는 뭐 포스가 장난 아니죠. 예, 이 연세에 뭐 하여튼 뭐 몸의 근육도 그렇고 뭐 진짜 무슨 무인, 예, 도사 뭐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 야,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왜 나이 들어서 왜 할아버지처럼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해요. 그 유튜브에 근황 올림픽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근황 올림픽을 보면 우리가 좀 잊혀졌던 연예인들을 많이 찾는데, 뭐 젊은 분들도 많이 나오지만 좀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 옛날 가수들도 나오는데, 어떤 분들 보면 안쓰러워요. 와, 아이고, 저렇게 망가졌구나. 저 사람 옛날에 진짜 그렇게 잘생겼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지? 아이고, 고생했나? 얼굴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뭐 왜 이렇게 추레해 보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좋은 소리는 아니까.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연예인들은, 야, 역시 연예인이다. 진짜 멋있다. 야, 저 나이가 돼도 멋있구나. 야, 진짜, 야, 참 이쁘고, 야, 참 잘생기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와, 참 멋있다. 멋있다는 말만 나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이런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그냥 나이 들어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0년 이상 젊게 보이는 거 어떤 게 중요한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리서치를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자세.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김 시스터즈의 김숙자님 말씀드렸죠. 그 연세에 하이힐 신으시고요. 어깨가 딱 펴져 있습니다. 걷는 거 보면요. 패션 모델 같아요. 내일 모레 90이신 분이요. 걷는 게 진짜 패션 모델 같아요. 저희 장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신데요. 저희 장모님은 그렇게 못 고르셔요. 하이힐 못 신으세요. 근데 허리가 꼿꼿하니까 진짜 젊어 보입니다. 나이 들어서 뒷짐지고 다니면 그때부터 늙어 보이는 거예요. 동네 노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 어디 마켓 가면 우리 그 아버님들 뒷짐지고 이렇게 어머님들 뒤에 졸졸 쫓아다니잖아요. 예, 진짜 노인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친한 형님한테도 그랬어요. 그 형님이 이제 59년생이신데 하루는 뒷짐을 지고 걷길래 아이 형 그러지 말라고 진짜 동네 할아버지 같아 형 왜 그래요 내가 막 뭐라고 했어. 아주 확 늙어 보여. 예, 자세가 어깨가 똑바로 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체형 게다가 이게 또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 앉아있을 때도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못 배우면 자세 교정 같은 건 요가 같은 게 좋죠. 예, 요거를 못 배우면 스트레칭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다음에 벽에다가 딱 등대고 어깨와 엉덩이 딱 대고 머리 딱 대고 이 연습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딱 펴지면요. 진짜 10년 젊어 보입니다. 절대 뒷짐지지 마세요. 허리 딱 펴고 걸으십시오. 예,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이힐 꺼내 신으세요. 예. 젊었을 때 생각하고 하이힐 꺼내 신고 무리해서 다치면 절대 본전도 못 뽑습니다. 신을 수 있는 하이힐, 예, 뭐 진짜 키를 말고요. 요만한 것부터 해갖고 딱 신으세요. 그러면 키도 커 보이고 자신감도 들고 허리도 쫙 펴지고 그 다음에 하이힐 신으면 다들 긴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운동 많이 돼요. 그거 아시죠? 예, 하이힐 신으면 여자분들 운동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특히 허리, 코 운동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화장을 하는데 흔히들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우리 10대 때는 여자아이들이 치장을 하고 20대 때는 화장을 하고 30대 때는 뭐 분장을 하고 그다가 뭐 40대 되면 변장을 하고 그랬고 50대 되면 환장한다 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이 화장이 자꾸 짙어져요. 우리 어머님들 화장이 짙어지는데 물론 이 나이 들으니까 피부도 조글조글해지고 모공도 넓어지고 주름도 커버하고 싶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덕지덕지 바른다고 이 화장이 예쁜 게 아니에요. 자꾸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 화장보다 중요한 거는 피부 톤이에요. 보습. 피부가 촉촉한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뭐 수영 같은 운동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집에 촉촉하게 하는 것도 좋고 마사지 팩, 보습 마사지 팩. 마사지 팩도 그냥 마사지 팩 말고 촉촉하게 피부를 보습해주는 마사지 팩.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가 중요합니다. 화장 두껍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부가 촉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자연스러운 파운데이션 사용하시고요. 쿠션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은 피부에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가나 입 주변에 이제 그 주름 같은 거는 컨실러 같은 걸로 좀 커버를 하고요. 파우더로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스킨케어 제품을 활용하면 피부 노화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항산화, 산화는 뭐죠? 철이 녹쓰는 게 산화입니다. 철이 공기 중에 있으면 녹슬죠. 항산화는 그걸 싸우는 겁니다. 피부 녹쓰는 걸 싸우는 게 항산화 제품이라고 합니다. 엔타이 에이징. 예, 이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예, 그런 제품들을 많이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눈썹, 예, 눈썹도 눈썹 문신 많이 하시잖아. 아, 눈썹 문신이 요즘엔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눈썹 그리면 진짜 짱구 눈썹처럼 그렸는데 요즘에는 눈썹이 진짜 눈썹 난 것처럼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눈썹 주름 같은 거, 문신 같은 거, 예, 이런 같은 거 좀 많이 하시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너무 짙하게 그리지 마세요. 예, 또 어머님들 아, 이왕 한 번 하는 것 좀 짙게 그려야지 돈 안 아깝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거 하시면
좀 이상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선명한 속눈썹, 예, 눈썹, 예, 이런 같은 게 더 연출을 하면 눈이 더 또렷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바깥의 눈썹보다는 속눈썹, 예, 이런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립스틱, 쥐 잡은 거 먹는 마냥 빨간 립스틱, 예, 이런 같은 거 좀 나이 들어보고 좀 촌스러워요. 예, 좀 밝고 자연스러운 립스틱을 하고 대신에 연세가 드시면 입술이 많이 얇아지고 그러니까 라이너, 예, 라이너 같은 거 그리는 걸로 좀 더 입술을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꾸 입이 젊을 때 같지 않으니까 이제 많이 말리니까 립밤 같은 거 발라갖고 수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화장법 얘기했습니다. 예, 화장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화장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아버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아버님들 남자가 무슨 화장이야. 예, 남자도 화장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멋있는 할아버지 됩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님들도 중요한 건 보습입니다. 예, 피부가 거칠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르세요. 바르는 거 창피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쑥스러워하는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남성용 보습제가 요즘에 많이 나왔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좀 마양 좀 피시고요. 사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예, 어머님만 좋은 거 바르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님들도 보습제 좋은 거 좀 사다 주세요. 촉촉한 거. 뭐 아깝다고 예 남편이 평생 동안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면 예 그 나이에 얼굴 잘생겼다고 바람 안 나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늙어 쭈꾸렁탱이 할아버지 영감이랑 다니는 것보다 아이고 이게 바깥 나는 것만이 참 멋있으시네요. 소리 들으면 우리 어머님도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보습제 예. 그다음에 크림 예, 이런 같은 거 좀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도하고서 이제 뭐 많이 상처 같은 게 많이 나니까 애프터 쉐이브 같은 거 꼭 바르시고요. 예, 보습제 꼭 바르십니다. 그리고 피부에 검버섯 이런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늙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이 검버섯 같은 거 생기고 이런 게 더 빨리 진화가 됩니다. 그거는 어머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야 됩니다. 선블락 로션 꼭 발라야 돼요. SPF 50 이상의 선블락을 꼭 바르셔갖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햇빛 많이 받으면요 검버섯 많이 생기고 주름 많이 생기고 살 까매지면요 진짜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눈가에 주름 생기잖아요. 예, 아이크림. 예, 이것도 어머님께 아주 잘 귀엽게 부탁하셔갖고 예, 아이크림 좀 얻어서 바르십시오. 눈가 마사지도 하면서 아이크림 열심히 바르면 이 눈에 또 혈액순환이 많이 되면 이제 눈도 더 초롱초롱해지고 예뻐집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할아버지 냄새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그래도 어머님들은 다 청결하게 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데 예, 할아버지가 냄새 나면 그때부터 흔히들 할아버지 냄새 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할아버지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이걸 방지하려면요, 샤워도 예, 자주자주 하시고요. 그다음에 바디워시 같은 거, 예, 이것도 그냥 비누질만 하지 마시고 바디워시도 우리 어머님께 부탁해갖고 예, 좋은 거 하나 구해달라고 하세요. 예, 샴푸도 냄새 있는 거 너무 진하지 않은 냄새 예, 이런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늘 쓰는 샴푸가 있습니다. 팬틴 샴푸를 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비노에서 나온 바디워시를 쓰는데 예, 거기를 쓰면 그냥 향수를 따로 뿌리지 않아도 적절하게 향수가 납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주변에서 뭐 뿌리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뿌리는데 저는 그냥 바디워시만 씁니다. 근데 그것도 향기가 너무 진하지 않은 거 쓰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어떤 때 이제 사람들 만나고 올 때는 가볍게 향수를 또 뿌릴 때가 있습니다. 은은하게. 근데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나이 들어서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잖아요. 예, 그러면 되게 싸 보여요. 싸 보입니다. 사람이 또 추해 보여요. 예, 향수는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뿌리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패션은 여러 가지 패션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연세 드시면 클래식하고 좀 단정하고 뭐 이런 같은 거 좋아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은 조금 다르죠. 예, 나이 들어도 좀 멋을 내도 이게 흉이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들어서 청바지를 입어도 뭐라고 흉이 안 되는 곳이긴 한데 나훈아 씨가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서면 멋있는데 보통 할아버지가 나훈아 씨 연배가 청바지 입고 올라서면 아이고 노인네 노망났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녀라고 욕을 얻어먹기가 쉬워요. 야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안 입어버렸다가 입어서 그래요. 패션은요 평소에 자주 입던 게 어울립니다. 우리 애들들 처음 양복 입혔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컸어요. 이제 사회인이 됐어. 양복을 사줬어. 처음 양복 입혀보면요. 애들이 뭔가 폼이 안 나. 20대 애들은요. 생긴 거 잘생겼을 때 양복을 입으면 폼이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이 양복을 자꾸 입어버려야지 거기 맞춰서 자세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또 양복 입는 흔히 또 이것도 일본식 표현인데 가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 좀 하고 한 30살쯤 되고 올 때 양복 입으면 멋있죠. 똑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끔가다 주말에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근데 갑자기 안 입던 티셔츠와 안 입던 청바지 입으면요 안 어울려요. 평상시에 조금씩 입어버릇 하셔야지 이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패션을 하시되 너무 이제 뭐 겉도는 패션, 남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패션을 하시면 남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남들보다는 조금 과감한 패션, 그걸로 멋있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과감한 색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칙칙한 색깔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의외로 여러분들 속에 욕망은 있죠. 나도 꽃무늬, 흔히 말하는 꽃가라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나도 핑크빛 셔츠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남자는 역시 핑크 아니야. 근데 이놈의 핑크 셔츠 한번 입으면 주책 맞다고 주변에서 다 요거 넣어 처먹을 텐데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가끔가다 한번 용기를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울릴 수는 없지만 하다 보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만 용기 내서 해보시면 멋있는 패션, 또 젊어 보이는 패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세 드셔서 흔히들 말하는 도리구찌라는 거 이제 우리 아버님도 많이 쓰시죠. 도리구찌 무슨 문학과 같고 미술과 같고 이런 모자 같은 거 딱 쓰시는데 도리구찌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베이스볼 캡, 야구 모자도 한번 써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어색함을 우선 나부터 인정을 하고 내 눈에 봤을 때 거울 앞에 비친 내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안 어색하다 싶을 때 그땐 남들이 봐도 안 어색하고 좀 더 젊고 멋있게 사는 이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옷이든 간에 몸에 피팅이 딱 맞아야 돼요. 젊은 애들 뭐 박스 헐렁거리는 거 입고 바지 내려 입고 그런 건 흉내내지 마시고요. 그거는 절대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은 체형이 젊은 애들처럼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어울려요. 젊은 애들은 키도 크고 몸도 좋잖아. 근육도 있고. 나이 들어서 그게 어울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몸의 피팅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여영기님, 이분은 양복점을 하신 분이라서 몸 피팅에 잘 맞춰요. 그래서 키가 되게 작으신 분이에요. 아마 160대일 거예요. 근데 보면 160대 키가 아니에요. 막 170, 180 막 이런 분 같아. 피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선소에 맡기세요. 혹은 주변에 수선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그만큼 페이를 해드리고 옷을 수선을 하세요. 옷을 어디서 기성복 사왔는데 조금 여기가 펑퍼짐하네, 여기가 좀 늘었네. 그러면 조금 줄이세요. 허리가 조금 헐렁헐렁한데 핏 맞추세요. 그리고 그 핏이 맞춰야지 내 몸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요. 왜? 살찌면 그 핏이 안 맞으니까. 핏 맞추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옷이 훨씬 멋있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것만 젊어 보인다고 다 젊은 게 아니죠. 아까 여영기 그분한테 나쁜 감정 전혀 없습니다. 전 그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부산 사투리 너무 구수하게 하니까 유튜브에 봤는데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멋있는 분이 부산 사투리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진짜 느낌이 안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분 사진 봤을 때는 와 진짜 이탈리아 말, 막 프렌치 말 막 섞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연세가 드셔갖고 이 외모에 어울리는 언행, 품행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 피팅도 중요한데 뭐 옷이 안만 좋으면 뭐예요? 몸이 관리가 안 되면 옷이 예쁘게 안 나와요. 옷걸이가 좋아야지 뭐 옷이 멋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하셔갖고 걷기, 뭐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운동 좀 하셔갖고 몸을 갖다가 자꾸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단 같은 거 잘 균형 잡게 하셔갖고 몸 건강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 그 다음에 또 절주 이런 같은 거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나이가 들고요. 나이가 들은 다음에 젊은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이럴 때
꼰대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젊은 사람들 얘기를 경청해주고 젊은 사람들의 센스를 이해해주고 정신도 젊어야지 같이 젊어지는 거예요. 아, 저 할아버지랑 얘기하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저 고리타파는 이런 소리 듣잖아요. 결코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젊음은요. 여러분이 젊어 보이는데 젊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 더더욱 젊어 보여요. 70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 60대가 50대와 어울릴 수 있으면 50대로 보이는 거고 40대로 어울릴 수 있으면 40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 있죠? 조금씩만 도전해 보세요. 요만큼씩만 도전해 보시고요. 아까 사진 보여주신 분들 멋있어요. 젊었을 때는 멋없다가 오히려 나이 들면서 더 멋있는 분들이 세상엔 참 많아요. 배철수 씨, 옛날에 송골매 젊었을 때는 다들 그렇죠. 어이 그지같이 생겼어.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꾀지지하고 그지같이 생겼어. 그냥 백발 딱 뭐 하면서 나이 들면서 오히려 그냥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배철수 씨가 외모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배철수 씨는 평생 좀 캐주얼하게 입었던 게 평생 캐주얼하게 입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도 그 캐주얼한 옷을 갖다가 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멋있다라고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화가 되게 특이한 거죠. 흰머리, 얼굴을 보고 흰머리 봤을 때 분명히 나이 들은 사람인데 이 캐주얼은 되게 젊은 사람들 센스가 있다. 그래서 그게 주는 느낌이 되게 신선한 거예요. 그게 멋있다고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철수 씨의 또 한 몫은 뭐냐면 목소리죠. 예. 그 목소리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따라 나오는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나오는 경륜과 또 사람의 말에서 품어 나오는 어떤 품성 이런 거 같은 거가 다 섞여 갖고 배철수 씨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좀 생각을 들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 빛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 들어서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뭐 젊었을 때 빛나는데 나이 들어서 안 빛나는 사람은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진짜 멋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왜 저렇게 됐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외로. 그런데 젊었을 때는 저 사람 저렇게 멋있는지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진짜 멋있는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멋있다는 소리 듣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멋있다는 소리 듣고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할아버님들만 모신 데서도 할머님 한 분이 오면요. 할아버님들 목소리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게 뭐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실제 그래요. 저는 그런 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할아버님들이 연세가 드셨어도요. 할머님들 앞에서 잘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 형님들 뭐 한 60대 70대 이런 분들 다 할아버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60대 70대들 다 할아버님인데 그런 형님들한테 얘기 들어도 아이고 다 젊어 보이고 싶어해요. 지금도 젊어 보이고 싶어해. 그래서 지금도 뭐 이번에 또 설날 지나면서 또 인사들 또 드렸더니 또 어떤 형님 아이고 아우님 뭐 잘 지내시나 뭐 근데 그 형님은 지금도 막 만나면 패션은 신경 다 쓰시고 아이고 아우님 나 멋있게 보이나 막 그러면서 막 그러셔. 그래갖고 형님 멋있어요. 예 그리고 나 사진 좀 하나 좀 찍어줘봐. 사진 잘 찍잖아. 그래서 사진 찍어주면 그 사진 또 동네방네 다 보냅니다 그 형님. 그것도 자랑이고 낙이에요. 예 그래서 그 형님이 또 아직도 혼자 계시니까 이 여자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할머님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참 그래갖고 형님 참 건강하십니다. 예, 할머님들도 이렇게 또 사귀시고 그냥 캐주얼하게 다니시면서 할머님들 만나갖고 얘기도 나누고 재밌게 보내요. 예, 이렇게 보내시는데 참 그게 멋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저는 그런 어르신들이 보기 좋고 또 저의 일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패션 쪽도 그렇고 뭐 그런데 흰머리는 요즘에 고민이에요. 제가 이제 한 반백이거든요, 원래는. 예. 지금 또 흰머리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염색을 쭉 하는데 언젠가는 흰머리로 가야 되겠지 않을까? 배철수 씨처럼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좀 더 점잖은 패션 같은 거 이런 같은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가다 어디 모임이 있어서 양복을 입으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래요. 평상시에 양복을 안 입으니까 되게 의외의 반전인가 봐요.
되게 양복이 어울리시네요. 예. 이런 얘기할 때 좀 기분이 좋죠. 예.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좀 내면적으로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그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꿈이 그거예요. 저는 조금 힘이 있을 때 여행을 가야 되니까 저는 미국의 50개 주를 한 달씩은 살아보는 게 꿈입니다. 뭐 이뤄질런지 안 질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어떤 데는 한두 달 있고 그러면 50개 주니까 50개월 60개월 정도를 갖다가 미국 여행을 다녀보는 게 조금 힘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고요. 조금 그보다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럽에 가서 사는 건데 유럽에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는데 학생 비자로 남의 나라에 1년씩 사는 건 쉽습니다. 어학원 다니면서 1년씩 사는 건 웬만한 나라든 그만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기회가 되면 아시아권의 말도 배우겠지만 유럽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조금 나이가 있을 때 뭐 아마도 제가 이제 한 60대 중반쯤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유럽에 가서 학생 비자로 1년씩 살아보고 싶어요. 제 꿈이 그겁니다. 영국 1년, 뭐 이탈리 1년, 프랑스 1년, 독일 1년, 스페인 1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한 1년씩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기본적으로 생활로 할 수 있는 말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뭐 영어,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조금 하는 게 이제 스페니쉬, 밥 얻어 먹을 정도 하는 언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스페니쉬, 일본어, 중국어인데 이것도 조금 더 배우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거 외에 배우고 싶은 게 프랑스어, 이탈리안, 스페니쉬, 독일어 이 정도를 한 1년씩만 배우면 그래도 다니면서 밥도 사 먹고 돌아다니고 이 정도 말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이 70대쯤 됐을 때는 적어도 5개 국어를 앉아서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멋있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70대에 적어도 한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되면 참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2008년도 서프라임 사고가 있고 사태죠. 네, 그때 있고 저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 때 태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태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배낭여행객들 모이는 사이에 껴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전 세계에서 온 친구가 다 있었는데 예, 제가 꽤 많은 나라 말로 인사를 해줬어요. 일본 친구가 있었고 하지면 맛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 친구도 있었고 다자하오 독일 친구가 있었고 구텐 몰게 뭐 이런 인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봉주 이런 인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스페니쉬 같은 거는 뭐 아니까 예. 그 뭐 에스타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거기 있는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친구들 나라 말로 인사말을 하나씩 다 해줬는데 그것만 갖고도 저는 그 자리에서 벌써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날 아침 새벽에 도착해갖고 그 친구들 만나고 새벽부터 맥주 한잔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조금 더 그 나라 말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젊게 사는 거, 이 건강도 젊고 외모도 젊고 패션도 젊고 그다음에 머리도 젊은 이런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2025년도에 노력하셨고 10년 더 젊어지시고요. 외모로 10년 젊어지시고요. 행동으로 또 10년 젊어지시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을 응원합니다. 파이팅!